안녕하세요. 주식만입니다. 오늘은 종목 선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청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종목 선정을 하는 데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재무제표 등을 확인하는 기본 분석, 차트를 확인하고 분석하는 기술적 분석, 그리고 탑다운, 바텀업. 탑다운은 뭐 업종을 확인하고 좋은 업종 내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고르는 방법. 바텀업은 다르죠. 어떤 종목을 내가 알고 있다면, 예를 들어 효성 TNC라는 종목이 요즘에 TV 광고도 나오고 라디오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이 종목을 한번 볼까? 열어봤는데 종목이 뭐 업황도 괜찮고 뭐 좋더라. 그래서 이 종목을 분석하는 방법. 개별 종목 분석입니다. 바텀업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물론 이 모든 것을 다 뭐 병합해서 할 수도 있겠죠. 핵심은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종목 선정에는 왕도가 없지만 저는 기술적 분석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제 설명을 들어보시고 이해가 가시면은 뭐 이것을 핵심으로 두고 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한번 종목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효성텐시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만약 기본적 분석으로 접근을 하신 분이 있다면 아마 여기쯤에서 리포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판덱스가 없어서 못 판다. 재고가 부족하다. 그리고 중국 업체에 비해 효성 TNC가 1위 기업인데 저평가되고 있다라는 리포터가 여기쯤에서 나옵니다. 한 22, 3만원 정도에 나왔네요. 그런데 이 종목을 리포터를 보고 뉴스를 듣고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저점 7만원 대비 3배 정도 오른 종목이라 조금 부담 가는 위치가 아닐까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기술적으로 분석한 사람이 있다면은 어느 정도에서 이 종목을 접근해 봤을까? 보면 여기 저점을 찍고 턴한 다음에 이렇게 하락 추세가 만들어지고 이 하락 추세의 상단부를 돌파하는 이렇게 변곡이 생겼을 때 아마 공략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뭐 상승을 먹든 뭐 중간에 뭐 익절을 하든 했겠죠. 또 다른 뭐 공략할 수 있는 지점이라면 뭐 리포터가 나왔을 때도 괜찮네요. 이렇게 전고점을 뚫어주는 부분이니까 이때도 매수 가능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탑다운 방식으로 접근한 사람은 화학업종에 대한 업황이 개선된다는 것에 주목을 해서 아마 들어왔겠죠. 이때면은 유가가 저점을 찍고 살짝 반등을 시작할 때입니다. 그래서 화학업종 자체가 업황이 개선된다. 업황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있다. 이 스프레드는 원자재의 가격 대비 제품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이익이 개선된다는 뜻이죠. 화학업종이 이익이 개선되니까 화학업종인 효성 TNC도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접근했던 분들이 효성 TNC는 다른 종목에 비해 좀 저평가다라고 접근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한 여기쯤에서 그런 화학업종에 대한 리포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뉴스도 많이 나오고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 저유가 시대가 계속되면은 상당히 좋아질 것이라는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또는 바텀업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한국경제TV에서 여기쯤 해서
방송에서 효성 TNC 광고를 많이 했습니다. 효성 그룹 자체 광고를 많이 했습니다. 뭐 효성 TNC, 효성 첨단소재, 효성 중공업 등 효성에 관한 광고가 한국경제TV에서 막 나왔습니다. 여기쯤. 그러더니 이렇게 급등을 하네요. 신기하게도. 광고 탓인가? 어쨌든 광고를 듣고 접근하신 분도 있겠죠. 바텀업 방식으로. 그래서 종목 선정을 어떤 것이 맞다, 어떤 것이 틀리다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게 좀 더 효율적일까라고 접근을 하는 과정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 좀 더 효율적일까? 뉴스나 또는 TV 광고, 리포터 등을 접해서 이렇게 접근을 했을 때 단점이 있죠. 그 리포터나 뉴스나 뭐 TV 광고를 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종목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분석으로 이 종목을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아까 얘기했던 이런 부분에서 이미 관심 종목에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리포터나 뉴스가 나오게 되면은 금상첨화가 되겠죠. 그리고 기본 분석, 뭐 리포터는 이미 뭐 재무 분석하는 게 뭐 쉽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좀 어려워합니다. 뭐 예를 들어 영업이익, 뭐 순이익 등 기본적인 것들은 쉽게 하시겠지만 복잡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무제표를 보고 다 이해한다, 100% 이해한다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만약에 종목 분석을 해서 기본 분석을 해서 종목을 봤는데 종목이 내가 그 분석을 한 위치가 예를 들어 이 부분이다. 이 종목 살 수 있겠습니까? 이미 7만원에서 지금 55만원까지 간 7배가 간 종목인데 사기가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너무 고점이라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이후에 더 급등해서 뭐 96만원까지 올라가긴 하지만 이 종목을 내가 기본 분석을 통해서 접근한 시점이 이 부분이라면 사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면에서 봤을 때 기술적 분석을 먼저 해서 차트에서 변곡이 일어나는 점, 그리고 이 가격이 저점인 곳을 미리 확인을 해가지고 이 종목을 내가 관심 종목에 넣어 놓고 있었다면은 뉴스나 이슈가 생길 때 이 종목을 접근할 수 있겠죠, 쉽게. 그리고 이슈가 생겼거나 아니면 내가 기술적으로 이 종목이 확인됐을 때 이때 기본 분석을 하면은 이 종목 한 종목만 분석을 하면 되겠죠. 기본 종목, 기본 분석을 여러 종목 해가지고 막 골랐는데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 이런 거 빼고 또 뭐 너무 바닥에 떨어지고 있는 거 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사람들은 차트를 가지고 종목을 분석한다고 하면은 그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그림 그리면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무슨 그 분석이 되냐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만히 지켜보면은 차트에는 그 해당 그 현 시점에 그 주가의 가치를 시장에서 평가받은 가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 이때 지금 코로나 이후에 가격이 계속 우하향하고 있죠. 내려가고 있죠.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코로나가 이제 막 터지고 사람들이 막 감염되고 이러면서 결혼식장도 결혼도 제대로 못하고 출산도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죠. 결혼이 적으니까. 그래서 출산 및 결혼이 줄어들면서 업황이 안 좋을 것이라는 그런 신호가 잡히던 시절입니다. 차트에 그대로 녹아나죠. 이렇게 시장은 영리한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좋아지는 업황을 가지는 주가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올라가게 계속 내립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 경제에서는 작용을 하죠. 아무리 주가가 떨어져도 매수하려는 사람보다는 매도하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계속 주가가 하락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추세선을 돌파하고 이렇게 횡보 구간을 만들어 주죠. 이때 아가방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러면 하락 추세를 멈추고 돌아섰다. 이때 이제 슬슬 백신 얘기가 나올 때입니다. 백신 얘기 나오고 이제 앞으로 코로나를 벗어나면은 뭐 내년 봄이나 여름쯤 되면 완벽하게 코로나에 벗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 이미 주가는 돌아서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삼성전자가 9만원을 돌파할 때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급등을 줍니다. 그럼 여기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여기 때만 해도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거의 다 극복하고 이제 저출산 장려정책 막 나오고 중국에서 애를 이제 출산 뭐 산하 제한하던 것들을 푸른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급등을 합니다. 주가가. 그래서 이 차트는 시장에 있는 모든 상황들이 그 해당 종목에 녹아져 있다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리고 차트에 이렇게 줄을 긋고 추세선을 확인하는 거는 그냥 이쁘게 보이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주가의 흐름이 움직이는 변하는 변곡점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에 있던 주가가 추세선을 돌파하면서 이렇게 행보로 바뀌는 변곡점, 이렇게 행보하던 주가가 행보 추세선의 상단을 돌파하면서 이렇게 상승하는 이 변곡점을 찾으려고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 보는 겁니다. 이렇게 급등하는 주가 K소프트도 결국은 이렇게 추세를 벗어나는 변곡점 이후에 이렇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추세 변곡점을 잘 이해한다면 주식 투자에 정말 큰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냥 심심해서 이렇게 줄을 긋는 것이 아니라 이 변곡점을 찾기 위해 긋는 겁니다. 손오공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횡보하던 주가가 이 추세선을 돌파하면서부터 이렇게 상승이 나옵니다. 이게 결과론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요 돌파를 찾을 수 있다면은 이것을 매매해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미 한 주가가 요 정도 왔을 때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이 주가의 흐름을 추적해야 되겠죠. 추세가 완성되었을 때. 이 추세가 완성되려고 하면은 이렇게 한 번 정도의 등락으로는 이게 어떤 추세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겠죠. 최소한 2번 정도 이렇게 등락이 있으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이런 추세가 보이겠죠. 그래서 이 추세가 보일 때부터 저희는 파악을 하고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확인을 하면 됩니다. 추세의 흐름을. 그러다가 이게 추세 상단을 돌파하면 이 변곡점이 나오면 이때부터 집중해서 매매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상승을 하죠. 그리고 이게 하락 추세도 뭐 굳이 하락 추세에서 저희가 매매를 할 필요는 없지만 하락 추세 끝날 때 이걸 돌파하고 끝날 때 이럴 때는 관심을 또 가져야 되겠죠. 그러면 다시 이렇게 횡보를 하겠죠. 이렇게. 또는 이렇게 V자로 반등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V자 반등 경우는 뭐 팬데믹 같은 뭐 불변의 악재 같은 큰 악재가 터졌을 때 이후에 이렇게 V자가 나오지 대부분 개별 종목에서 V자 반등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가 변곡이 일어나면은 거의 횡보 아니면은
약간의 우상향 추세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렇게 추세가 횡보하고 추세니까 여기를 돌파해주고 이렇게 안착을 하면은 이런 또 상승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추세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인성정보란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락 추세가 이렇게 하락 삼각 대칭 수렴으로 이렇게 크게 그어졌죠. 그리고 최근에 이게 돌파를 하고 눌러줘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 또 눌러주고 있죠. 이렇게 추세가 길게 장시간 유지되어 있던 종목들은 이걸 이탈했을 때 이 큰 에너지만큼 위로 큰 파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 정도 파동은 아직 이제 1파도 채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2차 파동이 나오겠죠. 아이스크림한 종목 한번 볼까요? 이것도 큰 그림에서 이렇게 하향 삼각 수렴인데 또 안에 보면 또 이렇게 작은 삼각 수렴이 또 나왔습니다. 이렇게 작은 삼각 수렴 위에도 이렇게 단기 급등이 또 한번 나왔죠. 수렴 돌파하고 지금도 또 돌파한 상태에서 다시 급등 후 눌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큰 수렴의 에너지가 이렇게 작은 파동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더 큰 파동이 나오겠죠. 결론적으로 종목을 선정할 때 우리가 뭐 기본 분석, 기술적 분석 여러가지 그 외에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최초의 시작은 기술적 분석으로 시작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 분석으로 실컷 분석을 했을 때 종목이 위치가 예를 들어 이런 곳에 있다. 이 종목을 괜히 분석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적으로 종목의 위치 에너지가 이렇게 낮을 때 그리고 수렴의 끝으로 가고 있을 때 추세가 어느 정도 지속되어서 가고 있을 때 이럴 때 종목 위치가 좀 나쁘지 않은데 라고 생각해서 이 종목을 기본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겠죠. GH 신소재 뭐 하는 종목이지 들어가 보면은 뭐 원단 만들고 음압병실 관련 종목이네. 코로나 음압병실 괜찮네.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빠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 코로나 마스크 주다. 이 마스크가 좋다고 해서 이제 마스크에 관련된 종목들을 여러 개 깔아놓고 이제 예를 들어 기본 분석으로 들어가가지고 어떤 종목은 이익이 얼마고 어떤 종목 이익이 얼마고 어떤 종목 이익이 얼마고 이렇게 보니까 이 종목이 그래도 이익이 좀 괜찮고 괜찮네 했는데 또 열어봤는데 위치가 여기 있으면은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종목 선정 분석에는 왕도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는 종목 선정은 최우선적으로 기본 분석으로 그 해당 종목이 사기 좋은 위치인지 가격적으로 아무리 좋은 종목도 비싸면은 좋은 종목이 아니죠. 삼성전자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9만원이면은 비싸죠. 지금은 7만원이면 싸다고 생각하겠죠, 사람들이. 이 GH 신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여기는 비싸겠죠. 앞에 요게 3,000원 하던 주가가 12,000원이면 비싸겠죠. 그래서 기본 분석으로 기술 분석으로 그 해당 주가의 흐름을 파악하고 주가의 위치가 저평가되어 있는 가격 위치인지 먼저 확인한 다음에 기본 분석을 해도 늦지 않다. 그게 오히려 더 빠른 방법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려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종목 선정을 할 때, 종목을 찾을 때 기술 분석을 먼저 하자. 그리고 기본 분석으로
종목의 재무 또는 뭐 리포트 등을 확인해서 괜찮은 종목인지 최종 점검하면 된다 가 핵심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 기술적 분석을 하려고 해도 뭔가 종목 차트가 있어야지 분석을 하겠죠. 2500개 차트를 다 볼 수는 없잖아요. 위치가 좋은지. 그래서 내가 찾고자 하는 종목 위치, 예를 들어 뭐 급등하기 전 위치, 이런 부분의 종목을 골라내는 검색기를 한번 다음 시간에는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알람 설정하셔서 다음 검색기 만드는 영상도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식만이었습니다.